티칭 어워드 받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여러 감정이 막 교차했어요. 당연히 처음에는 행복했죠. 왜냐면 늘 교수라고 하는 직의 업이 가르친다라고 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뭐 나름 잘 가르친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.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. 수업 전에 나름 열심히 가르칠 내용을 준비는 하지만 늘 내가 최선을 다했나,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오면 늘 아쉬움이 있어서 굉장히 미안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있는데,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좋게 평가해 줬다니까 행복하다, 근데 좀 미안하다,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, 뭐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움, 미안함, 그러나 행복함, 이런 상당히 미묘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내가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예. 그러면 하나, 둘, 한 세 가지 얘기해 볼까요? 하나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, 그렇다면 뭐 너무 오래된 건 아니지만, 이제 국제어 수업할 때 너무 재밌었는데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6, 7개 나라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나라 수 말고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라 보면 외국인이 더 많았을 텐데,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퍼스펙티브가 수업에 들어오니까, 이 교육이라는 것은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거고, 특히 이제 한국적 맥락에서 큰 아이들은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사고, 관점을 받으면 좋잖아요. 물론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너무 재밌었는데 차이점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. 교수가 수업이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왜 외국 학생들은 자동으로 손이 들어오고, 이거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쏟아내는데, 늘 우리가 교과서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학생들은 가만히 얼굴을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무지 많은데 이게 여기로 나올 때까지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서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, 그게 제일 생각이 많이 나오고, 우리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인게이지 할 수 있는 게 뭘까, 이게 너무 고민도 많이 됐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. 또 하나는 발표를 많이 시키잖아요. 발표를 가만히 시켜 냅두고 바라보는 것은 저는 교육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 코멘트를 하는 편인데, 또 평가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발표할 때는 동료 평가를 많이 시켜요. 이렇게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서 저도 한 장, 학생들도 한 장. 그러면 자기가 자기 시간에 발표하는 것만으로 가만두는 게 아니고 다른 학생 발표 보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평가 루브릭을 만들 때 내용도 있고 저는 형식도 중요하다고. 내용은 당연히 수업 준비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. 요 수업, 요 테마에 대해서는 나도 학생도 너를 믿고 있는 거니까, 그건 우리 간의 신뢰니까, 최종 목표는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, 영어로 하면 이 주제는 너희 조가 완전히 커맨드 해가지고 교수 못지않게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간의 신뢰를 해치는 거잖아요. 이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앞으로 이 학생들이 계속 발표에, 저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발표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발표할 거고, 여학생도 취업할 때 하여튼 계속 발표하게 되기 때문에 발표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시선 처리 어떻게 해야 되고, 학생들을 어떻게 인게이지 시킬 것인가,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부터 클로징까지 기승전결을 어떻게 가져갈. 근데 의외로 그런 코멘트 해줬을 때 학생들이 되게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. 제가 그런 코멘트 나중에도 많이 받았는데, 발표하는 자세, 방법까지 코멘트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. 근데 그 와중에 기억나는 거는 되게 열심히 준비했나 봐요. 끝나고 나서 지금 어디 취업하는 여학생인데 막 우는 거야. 근데 그 마음은 이제 이해가 되는.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. 근데 학생이 뭐 100% 잘할 수가 있나요? 근데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을 때 그 속상함. 그때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좋긴 좋았어요. 이 학생이 나를 그냥 지나가는 교수로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다. 그러니까 좀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니까 속상했던 거 아니겠어요?
그래서 야, 더 잘해야 되겠다 제가.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에 대한 기대, 바라는 게 있을 때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번째 그 여학생이 발표 마치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까지 계속 남습니다. 그럼 그 울지 않게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?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희망, 열망, 기대 또 한편은 뭐 학생들이 그렇게 커나가는 거 아닐까.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밀당인 것 같아요. 결국은 수업도 선택을 받는 것인데 그들을 원하는 수업을 할 것이냐, 그들을 위한 수업을 할 것이냐. 근데 그들을 위한 수업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만족을 위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과제를 부과하게 되고 많은 페이퍼를 쓰게 하게 되는데 저는 뿌듯하지만 그 친구들은 너무 힘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이렇게 타협 또는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, 이거는 앞으로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.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가지고는 제 생각에 학습은 안 일어날 것 같고,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고 해가지고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고, 이거는 지금 상을 받았긴 했지만 앞으로 교수가 끝날 때까지 영원히 계속돼야 되는 밀당이자 과제인 것 같다,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가르친다. 일단은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많아야 될 것 같아요. 과거에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지금 막 잘하는 학생들한테 우려먹는다고 할까요? 그건 진짜 무책임한 것 같아요.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본인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똑같은 수업을 매 학기 해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없나 보죠. 하여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자기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는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게 목표. 그러니까 이 수업의 목적이 뭘까? 어떤 학습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학생에게 남는 게 뭘까? 근데 결국은 교육학과 학생들이라면 끝나고 나가서도 교육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? 레떼르라고 합니까? 이 계속 따라다닐 텐데, 제가 늘 그런 말 하거든요, 수업 시간에. 그래도 너 나가면 어느 교사가 안 되더라도 어느 장면을 가더라도 교육학과 졸업했지라고 하면서 교육학적 관점을 물어볼 텐데, 그거를 내 수업을 통해서 길러지고 있느냐, 아니면 적어도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거를 생각하면서 이 수업에 참여하느냐,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다른 경제학, 경영학 또는 문과적 과목은 그 나름대로의 엑스퍼티즈를 기를 텐데,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면 교육에 대해서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길러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요. 또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굉장히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. 저의 업이기도 하고. 예. 언젠가 회의를 하는데 우리 집단의 약간 고참 교수라고 할까요? 이분이 이런 주제를 던졌어요. 내가 유럽을 방문하고 다니고 있는데 유럽에서 수업 과목을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디서플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디서플린을 현재의 이슈하고 묶어서 수업을 가리키더라. 그건 저가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. 그러니까 교육행정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교육행정학 이런 걸 굉장히 오소독스하게 강조를 했는데,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. 지금을 살아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때쯤에 막 화두가 된 게 정의와 공정이라는 게 화두가 됐는데, 알다시피 이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하면 떠오르는 게 교육정책, 입시정책, 평준화정책, 다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교육정책과 정의라는 수업을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그 밑에 욕심은 이제 나도 이제 정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. 근데 마침 이제 대학에서 글로벌 혁신 수업을 하자. 저는 그게 너무 반가웠는데,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, 제가 학부는 윤리교육과를 나오긴 했어요. 그래서 이리저리 공부를 한 거는 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슈를 공부한 적은 없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은 들었지만,
이왕이면 사회에 나와 있는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를 쓰지 못할 이유가, 또 한편으로는 그걸 썼다고 해서 저 스스로가 디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. 근데 뭐 당연히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걸출한 수업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, 목요일 수업으로 나눠가지고 화요일에는 마이클 샌들의 그 챕터별로 여러 관점이 나오잖아요. 뭐 공리주의, 자유주의, 이성주의,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주의. 그 챕터별로 쭉 가리키는데 마이클 샌들 강의를 열심히, 저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원한 건 뭐냐면, 소위 얘기하는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이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. 그건 적중은 한 것 같아요. 제가 농담 반으로 왜 우리는 하버드가 될 수 없는 거지? 난 하버드 교수처럼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들도 하버드 학생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. 그래서 화요일은 마이클 샌들 강의를 보여주고 제가 해석한 비디오를 또 올리고 두 편을 보고, 목요일에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는 수업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마이클 샌들 얘기도 끌어오고, 당연히 저는 저대로 또 공부를 해가지고 해석해서, 마이클 샌들은 이론 중심, 관점 중심, 미국 중심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맥락, 또 교육학 맥락에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노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개의 비디오를 올려놓고 화요일은 토론을 하고, 그런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고요. 이미 잘 세팅된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제 에너지를 딴 데 또 쏟을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, 그런데 이제 또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. 교육정책과 정의 수업은 몇 학기째 하고 있는데 늘 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려워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건 굉장히 이게 죄의식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교수가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건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. 또 앉아가지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튜브 아리스토텔레스 다른 거 들어보고, 그리고 제가 배우는 거예요. 그 교각상장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갈수록 저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잘 알게 되고 벤담도 잘 알게 되고, 옛날에 학부 때 칸트 공부했던 기억도 나고, 존 롤스 공부 많이 했으니까 기억도 나고, 아, 저도 배워가는 거구나. 학생도 배워가고. 그래서 글로벌 혁신 수업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수업이고,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수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수업인 것 같거든요. 확산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, 전 제 나름대로 그 취지를 해석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앞으로 계속 잘 해보려고 하고 학생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글로벌 혁신 수업 너무 좋은 시도 같습니다.